안녕하세요. 우송대학교 입학사정관 김병준. 강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정시 모집 요강을 5분 정도? 5분, 그 5분 정도? 정도로 네. 저희가 짧게 한번 요약을 해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요강 읽어주는 남자. 저희가 모집 요강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저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저번 주에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제대로 디자인된 걸 이제 업로드한 것 같은데, 그 모집 요강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뭔지 저희가 좀 딱 준비해드리고, 키포인트. 네. 요걸 딱 봐야 된다. 왜냐면 이게 모집 요강 같은 거를 원래 좀 보게 되면은 진짜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봐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딱 요거 정도 보면은 우송대 정시는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는구나. 라는 걸 저희가 좀 몇 가지를 이렇게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한지. 네. 모집 요강이 사실 굵진 않아요. 맞아요. 두께가. 수시에 비해서 많이 얇죠. 수시에 비해서 별로 볼 건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딱 보셔야 될 거 몇 가지만 저희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신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 그러니까 네. 전년도랑 어떤 게 바뀌었는지 비교를 하는 게 가장 이거 중요해요. 대조. 전년도랑 비교해서 어떤 게 바뀌었는지를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모집 인원이 조금 이제 줄었어요. 조금 줄었죠. 줄었는데 제가 생각하건데 작년보다 실질적인 모집 인원은 많을 것이다. 왜 그럴 것 같아요? 2월 인원 때문에. 그렇죠. 2월 인원이 뭐죠? 2월 인원? 그러니까 2월 인원이 저희가 이제 수시 때 뭐 예를 들어 2,000명의 학생을 뽑았다. 예를 들어서 그 2,000명의 학생이 모두 등록하면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열심히 추가 합격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이월된 인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시에서 미충원된 인원을 우리가 정시로 넘겨서 뽑는 것을 2월 인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뽑고 싶었으나 안타깝게도 마지막에 결혼이 몇 명씩 생겨요. 그 학생들을 정시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작년에 몇 명이었죠? 대충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작년에 최종적으로 다 뽑았더니 한 150 몇 명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2월 인원이 한 90명 됐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90명 됐었는데 올해는 그보다 훨씬 많이 2월이 되지 않을까. 150명? 2월 인원이 상당히 올해는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쟁률이 좀 감소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좀 제반 상황 때문에 올해는 정시 실제적으로 모집하는 인원이 또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74명은 아직 확정된 게 네. 아니다. 최초 우리가 모집하려는 인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은 이렇게 했지만 항상 계획은 현실대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모집하는 인원들은 이거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월 인원은 저희가 내년 1월 5일 화요일쯤에 홈페이지 통해서 제대로 다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자, 전형 유형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전형 유형. 그러니까 저희 학교 전형 유형은 솔직히 간단해요. 저희가 수능 위주 하나, 네, 실기 있죠? 위주 하나. 실기 위주 하나. 그리고 정원외가 있죠. 예. 근데 작년까지는 정원외가 학교생활 기록부로만 선발했어요. 그러니까 수능을 보지 않아도 정원외, 그러니까 농어촌 학생, 뭐 특성화, 특성화, 기초생활수급자 가능했었죠. 근데 학생부 위주여서. 올해는 수능으로 선발을 한다. 그래서 올해는 모든 전형이 정원 내든 정원 외든 모두 다 수능으로 선발한다. 단 실기 위주 외국어 우수자 전형이 있어요. 일단 이것도 이제 2월 인원만 선발하려고 저희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뽑게 되면은 수능을 보지 않은 학생들도 이 전형으로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능 없이 그렇죠. 수능 없이 올 수 있는 그래서 전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외 농어촌 특성화 기초생활수급자 전형이 정원 외가 이제 학생부에서 수능 위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수능 100%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이시죠? 네. 수능 반영 방법. 이게 사실 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올해 이제 키포인트죠. 작년 같은 경우는 몇 과목이었죠? 수능 반영 방법이 얘는 세 과목. 올해는 저희 빨간 글씨로 딱 저렇게 네. 색 줄로 저희가 이번에 그렇죠. 이 하나를 모집 썼죠. 요강에서 가장 중요한 단락을 딱 하나 짚으라고 하면 바로 저겁니다. 이 택둘. 택둘이 가장 중요하다. 택둘에서도 탐구를 선택하겠다고 하면은 딱 한 과목. 한 과목만 반영하게 됩니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정말 좋아요. 진짜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영어 학생이 잘 봤어. 대박 났어. 1등은 받은 거야. 또 100분위 점수도 변환 점수 높을 거고. 그러니까 100분이 100 네. 만점이에요. 일단 그 만점으로 100점이 반영이 되고 예를 들어 탐구, 사회문화 윤리 뭐 이런 만점 많이 받았다. 100분이 100 나왔어요. 그러면은 4년제 학생 중. 이 학생은 만점이다. 네, 그쵸. 네. 이게 택둘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성적이 높게 형성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학생들한테 좀 부담이 적죠. 사실 뭐 3개 선택, 4개 선택 이런 것보다는 택둘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전형을 새롭게 설계했다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뭐 레몬 시장이라고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정보가 열려있지 않는 시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저희가 정보가 모든 학생들이 다 한다고 쳐요. 중앙만 반영한데 우승대 다 소문이 나면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근데 레몬 시장,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야. 맞아, 사람들이. 맞아. 정보가 불균등한, 그러니까 기울어져 있는 이 정보가 있는 이 시장, 이 입시 시장에서는 이걸 아는 학생들은 또 알고 모르는 학생들은 몰라요. 몰라. 그래서 성적이 생각보다 그렇게 오르지 않을 수 있다. 거의 절대 좀 오르긴 올 조금 거예요. 오르지 오르긴 않다. 오를 건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오르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 말고 달라지는 걸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전형이 이제 작년에는 생활기록부만 반영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수능 본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전형은 이 전형만 이 전형만 직탐을 반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직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특성화고 학생들 만약에 이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일반 학생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 과탐, 사탐 말고 직탐이라는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 과목을 성적에 반영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일반 전형은 반영할 수가 없다는 거. 이게 조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이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 또한 2월 인원이 생겼을 때만 저희가 그렇죠. 선발을 한다. 네. 요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근데 같아요. 아마 생길 것이다. 그렇죠. 네,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요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학생부 저 되게 반영인데요.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예요. 내신 몇 퍼센트 반영해요? 내신을 저희가 작년부터 반영하지 반영하지 않아요. 아예 네.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그래도 정원회에서 생기부 반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올해는 다 반영하지 않아요. 다만 필기 실적 위주 외국어 우수자 전형만 생활기록부를 어느 정도 반영합니다. 또 하나 달라진 점 있죠? 영어. 저희가 이제 환산 점수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일반 학과하고 솔브리지와 SIS를 나눠서 저희가 환산 점수를 그렇죠. 부여를 했었지만 네. 올해부터는 통합해서 모든 학과가 그냥 한 가지의 점수대로 저희가 이제 통합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SIS나 아니면은 솔브리지 지원했던 친구들이 좀 참고해야 될 사항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1등급에서 뭐 한 4등급까지 뭐 5등급까지는 점수 구간이 3점 정도밖에 안 네, 올해부터는 좀 뭐 예를 들어서 뭐 2등급을 맞든 3등급을 맞든 큰 뭐 100분의 3이면 별로 다른 과목을 네, 뒤집을 수 있다. 그렇죠. 특히 세 과목 반영이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올해는 두 과목을 저희가 반영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영어 점수를 5점씩 좀 차등적으로 하고 5점 뭐 10점, 10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차등적으로 점수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상당히 그래도 점수가 유의미해졌다. 이렇게 맞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격이 커졌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전형 일정입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네, 원서 접수가 언제부터죠? 제가 2021년 내년 1월 7일 목요일부터 11일 월요일 19시까지 저희가 지원을 받고 5일 있습니다. 동안 저희가 이제 서류를 원서 접수를 받는 거고요. 서류를 제출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외국어 수자 전형이나 그렇죠. 아니면 2월된 우리 정원의 전형. 정원의 전형이 있으니까 그거는 13일까지. 답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근데 저희가 형님 저희가 저 원서 접수 때 뭐 하죠? 저희 원서 접수 때 저희 라이브 그렇죠. 저희가 수시 때 네. 쉽지 않았는데 궁금하신 네. 분들을 제가 좀 해결을 네, 해드리고자 올해도 한번 라이브 이번에 정식 때도 또 한번 해봐야죠.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라이브 방송 저희가 금요일부터 진행 예정이고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면접은 모든 학생들이 보는 게 아니라 외국어 우수자 전형만 한다는 거 알고 실질적 계시면 위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어 우수자 전형만 면접이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1월 29일. 빠른 편이에요. 네. 않고 1월 29일 날 제가 발표를 하고요. 등록 기간은 2월 8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근데 3일 동안. 이게 정시 같은 경우는 좀 수시랑 다른 게 수시 친구들은 이미 합격을 한 상태에서 조금 이제 바로 등록금을 내지 않고 문서 등록이라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우리 정시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한 열흘 만에 좀 어떻게 보면 큰 돈을 준비해서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 점은 한번 좀 참고를 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몰랐다가 급박하게 저 맞아요. 어떻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래서 등록금 뭐 미리 준비하시는 게 네. 그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충원 합격 기간. 이것도 많이 물어봐죠. 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정시에서 등록 안 한 학생들이 있으면은 그 학생들은 저희가 2월 11일부터 18일까지 전화로 합격자 추가 합격되셨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등록은 그 다음 날까지 하실 수가 네. 있고요. 첫날은 근데 저희가 보통 발표 안 하죠. 페이지 홈페이지 발표를 발표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죠? 모집 인원.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가군, 나군, 다군에서 다 모두 선발한다. 선발하고 있어요. 뭐 학과마다 다르긴 하지만 각 가군, 나군, 다군 쪽에서 저희가 선발하고 네. 있고요. 만약에 제가 나군에 지원을 했어요. 가군, 다군 지원할 수 있나요? 당연히 할 수 있죠. 돈은 얼마 내야 돼요? 돈은 한 개 전형료 가격만
아, 그럼 제가 한 번만 접수를 하든 네. 두 개를 접수하든 두 개 하든 세 개 하든 한 금액을 개 받아요. 가격만 네. 저희가 전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용료는 저희가 이렇게 책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집 인원이 이렇게 많지는 네, 않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5일에 2월 인원이 되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제 세모가 뭐냐고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세모. 세모는 현재 일단 저희가 최초 계획에서는 선발을 하지 않을 예정인 학과들입니다. 근데 하지만 2월 인원이 생기는 게 분명히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1월 5일 화요일 이후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시에서 원래 선발이 예정이 없던 학과 숫자가 작년이랑 올해랑 비슷한데 작년은 거의 70% 학과에서 결국 정시에서 뽑았어요. 끝까지 안 뽑은 학과는 상당히 적었다. 진짜 몇 개 없었죠. 그래서 여기에 아마 있는 학과 세모로 되는 학과들도 수입 인원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장학제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장학제도. 요거 좀 많이 빼면 물어봐, 섭하죠. 되게. 많이 물어봐. 그래서 제가 장학제도 한번 가져와 봤고요. 저희가 장학제도가 너무 많아서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가져와 봤어요. 먼저 수능 우수 장학금입니다. 이 수능 우수 장학금은 전액 면제가 있고 70% 면제가 있어요. 네, 전액 면제는 반영된 두 개 영역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중에 그 두 개 영역이 3등급 이내인자 3등급까지 전액 4년간 빵! 네, 그리고 이제 70% 면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합이 4등급 이내인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크게 두 개로 나뉘고요. 저희가 이거는 한 학기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제 4년 동안 저희가 매 학기마다 지급을 하는 걸로 저희가 현재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거 좀 쉬운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쉽다고 욕먹으려나? 쉬운 건 아니지만 근데 왜냐면 봐봐요. 영어가 절대평가로 넘어갔어요. 그쵸. 영어 80점 이상은 맞아요. 그럼 나머지 뭐 본인이 잘하는 국어, 수학 중에서 이제 89, 100분에 89, 그러니까 2등급 이상은 맞으면 돼.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하면 또 쉬워 보일 70%는 수 있지. 쉽다. 70%는 뭐 쉽다고 하면 좀 욕먹을 거고 너무 터무니없는 수치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학금이 생각보다 허들이 높지 않고 그만큼 주는 것도 또 빵빵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말고도 근데 많이 있어. 장학금이 또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볼까요? 너무 많아서 요거 하나만 또 얘기해볼까요? 이제 소프트웨어 저희가 중심대학 이런 거 선도대학에 선정이 됐잖아요. 이 학생들은 성적에 관계없이 그런 거 없어. 그냥 최초 합격 그리고 충원 합격 무조건 최초 그냥- 합격자한테는 90만 원 바로 충원 합격자는 50만 원 저희 이런 거 다 바로바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건 성적이랑 관계 없어요. 생긴 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이게. 맞아. 작년부터 작년에 이제 있던 시작을 했었죠. 장학금인데 이게 굉장히 학생들한테 또 메리트가 있는 장학금이라서 이 IT 계열 특히 뭐 미래기술학부 되게 유명한 학과예요 정말. 진짜 갓성비학과. 진짜 교수님들 장난 아니거든요. 진짜 열의가 장난 아니시죠. 아무튼 이런 학과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 장학제도 좀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 근데 워낙 장학금이 엄청 많은데 보세요. 이게 지금 다 장학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뭐 어떻게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드리기 어려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더 많은 내용을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지만 더 자세하거나 더 뭔가 궁금한 사항, 자세한 내용은 언제? 제가 또 정치 어설었을 때 라이브 방송 때 저희가 또 2시간씩 하면서 5분이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5분 안에 담아낼 수가 없어요. 저희 마음을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예고편 네. 맛보기 네. 거기에 불과했다. 라이브 보게 하려고 이거 찍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그렇지. 자,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곧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 안녕.